스펙의 경영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손정희 회장의 1호 스펙 SVFA, 차마스 IPOF 같은 경우는 지금 공모가 수준에 있고, 초대형 어느 스펙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스타우드 캐피탈의 세 번째 스펙이에요. 캐시우드 누님이 지금 이 스펙을 사고 있어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랑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체 공휴일에 찾아가는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스펙 실전 투자편을 준비했는데요. 리차드 주식부자연구소의 이명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차드님께서는 사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와중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여신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퇴사를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이렇게 내시게 된 것 같아요. 우연히 퇴사를 했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집필을 했죠. 퇴사까지 하게 됐다는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펙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는데 한 발 더 다가간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스펙 투자 전과 비교했을 때 제 투자 금액이 상당히 커졌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그만큼 돈을 벌었다. 그래서 수익금이 커졌고, 대다수 종목들이 한 10%에서 한 50%, 그리고 잘 나갔던 종목들은 2배, 3배, 4배 이런 종목들도 꽤 있었죠. 사실은 작년에 정말 이 코로나 직후에 화랑장일 때는 너도 나도 주식으로 돈 벌었던 쉬운 장이었는데 올해는 쉽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이 사실은 스펙 투자 들어가기 적기다라고 네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보면은 지금 주가 지수는 역대 최고점에 있잖아요. 근데 계좌를 보면 일반주들은 그렇지가 맞아요. 않은 거죠. 그런데 괴리감이 반면에 있죠. 그러면 지금 다시 어떤 성장주나 이런 데 들어가기는 너무 무섭잖아요.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언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거나 폭락장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근데 스펙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 수준에 있고, 그런 하락장, 폭락장이 오더라도 방어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죠. 연초에 스펙 투기 열풍이 일었던 게 꺼지면서 오히려 지금이 투자 적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붐이 왔을 때는 붐이 없을 때 미리 심어놓던 거를 이제 수익 실현하는 단계였고, 지금은 그게 꺼졌으니 다시 씨앗을 심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 되는 네. 이 농부의 마음으로 농부의 이제 마음이죠. 씨앗을 심어라. 네. 그런 근데 보면 작년 2, 3월 때가 역사적인 폭락장이잖아요. 그때 보면은 이런 지수 추종 ETF는 30% 넘게 빠졌어요. 일반 주식들은 뭐 50%, 60%, 70% 빠졌는데 스펙은 한 2, 3%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그런 또 기회 요인이 앞으로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 섞인 빠지면 안 되겠죠. 마음으로. 네, 1편에서 이 공모가 이하로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경우들을 설명했으니까 그 투자 시 유의점은 1편에서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스펙 투자를 좀 한번 해보신 분 혹은 스펙 투자에 대해서 좀 그래도 들어봤다,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실전편을 좀 꾸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펙의 단계별 투자를 지난 시간에도 1, 2, 3단계를 간략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단계별 스펙 투자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페이퍼 컴퍼니에서 이제 스펙이 상장한 다음에 합병 대상 기업을 탐색하는 요 단계를 1단계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도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이벤트들이 있어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상장된 이후에 합병 대상 기업의 인수 의향서 LOI라고 하죠. 이거를 보내는 네네. 그 날이 있고, 왜냐면 이것도 다 공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협상이 잘 돼서 합병 계약 DA라는 거를 체결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LOI와 DA 이 중요한 날을 기점으로 사실 주가 변동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리차드님께서는 이 1단계 안에서도 이때 어느 시점에 주로 투자를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나요? 유망 스펙을 보고 미리 들어가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미리라는 거는 아예 상장하자마자. 네. 그럴 수도 있고, 좀 지난 것도 있고, 또 임박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야 그 수확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고. 한마디로 사실은 이제 유명 스펙은 합병 대상 찾기 전부터도 어차피 오를 게 뻔하니까 미리 들어가시는 거네요. 아예 초기에.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오른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주목을 받을 것이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고요. 근데 LOI나 이런 소문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LOI는 사실은 합병 대상 기업에 너희 인수할 의향이 있어라고 LOI 띄웠다가 네. 사실은 무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주가를 봤을 때 공모가 인근에 있다. 그러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되든 안 되든. 너무 이제 올라갔다 그때는 그러면 안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고. 네. 하지만 이 DA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DA가 떴다 하는 날. 네. 떴다 하는 날은 파는 날이 되는 거예요. 파는 날이다. 오히려. 미리 심어놨으니까. 미리 심어놨다가 DA가 떴을 때 주가가 팍 오르니까 그때 파는 거네요. 네. 근데 들어가면 안 되고 팔거나 이제 앞으로는 떨어질 거니까 그 패턴상 그럼 그때 다시 좀 들어가거나. 합병 대상 기업이 재상장하기 전까지를 네. 2단계라고 표현하셨는데 거죠. 2단계 투자할 때는 DA 이후 떨어졌을 때 이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미리 들어간 경우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는 거죠. 올라갔으니 다 팔 거냐 아니면 조금 가질 거냐 그건 기업을 보고 판단을 해요. 합병 대상 기업을 보고. 네. 봤는데 이게 괜찮은 기업이야. 이제 이벤트가 꺼지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종 상장 전에는 또 많이 올라간다고 판단이 들면 계속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만 일단 이익 실현을 해놓고 킵해놓고 좀 떨어지면은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전략적으로 정말 엑시트 시점을 잡으시는 거네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개념만 정확하게 파악이 되면 오히려 스펙 투자는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1, 2단계에서 투자를 못했다. 오히려 합병 대상 기업이 재상장하고 나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당연히 기업을 봐야 돼요. 기업을 보는데 스펙 상장 특성상 주로 신생 스타트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적이 없거나 실적이 조금 있거나 그냥 미래지향적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안전 방패방이 사라지기 전에.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있어요. 규모가 있는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업을 보고 실적도 괜찮아. 근데 다른 스펙으로 상장한 유사한 기업을 봤더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파이프 물량도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 요게 사실 지난 시간에 네. 말미에 말씀해 주셨던 네. SEAH의 사례인 거죠. 그 세아의 사례인 거네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조건들이 맞으면 3단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파이프 물량들이 있으면 그게 쏟아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저점에서 들어가는 전략을 찾는 거죠. 하지만 주가라는 게 저점이 안 수가 생길 수도 있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단계는 웬만하면 가져가지는 않죠. 그 전에 들어가서 안전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는 가져갈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3단계 시점에서 저점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스펙의 생애 주기별, 단계별 투자법을 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도 소개가 되어 있지만 이 유망 스펙을 고르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보면은 유망 스펙의 섹터를 6개로 구분을 해주셨어요. 초대형 스펙, 핀테크, 지속 가능성 스펙, 헬스케어, 이스라엘 기업 스펙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우선 초대형 스펙 중에선 어떤 스펙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일단 초대형 그 섹터를 제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을 스펙 상장 규모가 한 1조 원 이상 되는 스펙으로 정한 거고 그게 스펙 시장에서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 크기의 스펙은. 다르게 해석하면 스펙 상장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인수합병 대상 기업이 엄청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도 갖추고 있는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스펙 상장 규모가 1조면 그 합병 대상 기업은 최소 2~3배거나 7배에서 10배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가 이제 덩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잖아요. 전통적인 IPO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직상장도 할 수 있으니까 딜을 좋은 조건으로 하려고 서로 줄다리기를 많이 하다 보면 적은 스펙 대비해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딜 체결하는 시점이 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그리고 합병 비율에서도 협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합병 비율도 좀 불리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스펙이? 근데 많은 분들이 국내에서 그 비율을 많이 보고 비율이 적으면 안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스펙을 한 주를 갖고 있으면 최종 상장돼도 그 상장된 기업의 한 주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제 모수인 주식 수가 총수가 얼마냐가 좀 관건이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가치를 서로 간에 측정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높게 측정을 해버리면 시장에서 봤을 때 너무 고평가가 됐어. 그럼 주가는 안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둘이 협상을 했는데 그 기업 가치를 좀 낮게 평가했네? 라고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보다는 그 회사를 얼마나 가치로 측정을 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합병 비율만 따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기업 가치 EV 부분을 좀 봐야 그렇죠. 되는 그게 거네요.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초대형, 그러니까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스펙이 그래도 성공 가능성도 있고 좋은 기업을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느 기업을, 어느 스펙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추천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는 거는 조스 머스탱이라는 우리 이름이 좀 웃기지만 이게 스타우드 캐피탈의 베리 스토닉트 회장이 만든 세 번째 스펙이에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제가 그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 쪽이랑 이런 뭐 에너지 쪽에서 한 80조 원의 자산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딜메이킹 관련해서 굉장히 잘하신다는 게 업계에 소문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스펙이 조스라는 스펙이었어요. 그걸 샀죠.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는 이제 시리즈 스펙을 낼 거고 섹시한 기업들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스펙을 샀어요. 근데 인수합병이 발표를 한 거예요. 뭐랑 합병했어요? 케이노 헬스라는 회사인데 너무 기쁜 마음에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딱 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들이 있는 홈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아, 헬스케어 기업인데 시니어용 헬스케어 네, 기업이군요. 좀 실망감이 오면서 들여다보니까 그 기업이 미국에서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좋은 기업 1위, 19년도에. 그리고 20년도에는 6위. 그래서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을 잘 찾았구나라는 인식을 한번 받았고. 제가 강화문에 한적한 골목가가 있거든요. 벼랑간 원래는 언론사 사옥이었는데 거기가 요양병원으로 바뀐 걸 보면서 아, 이 헬스케어 산업이라는 게 도심에서 접근성이 최적으로 좋은 곳에 요양병원이 생긴 거예요. 수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섹시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이 붙었을 때는 정리를 했고 두 번째 스펙 같은 경우는 벨로 3D라는 금속 3D 프린팅 회사를 인수합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기업은 이제 스페이스 X 로켓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예요.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 기업을 살려고 시도를 했다가 직접 그러니까 스펙 상장을 통하기로 한 거네요. 그 전에 그거를 살려고 했다가 부품 공급사니까 살려고 했는데 회사가 이제 거절을 해서 못 사게 됐다는 게 보도가 됐었고 근데 이제 캐시우드 누님이 지금 이 스펙을 사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는 캐시우드 누님이 사면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요즘엔 그 효과는 없어졌죠. 안 올라가요. 떨어져요 오히려. 근데 어쨌든 좀 미래 기업이긴 하지만 그만큼 매력 있는 기업을 찾았다는 점. 벨로 3D와 합병키로 한 스펙 티커는 뭐예요? 그게 SPFR일 거예요. SPFR. 네. 근데 좀 너무 미래 기업이니까 지금 주식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례를 보면 되게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좀 이런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잘 찾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110일 만에 찾았어요. 3개월 만에 찾은 거네요. 합병까지. 합병까지요? 그러니까 최종 상장은 아니고 최종 상장은 아니고 DA까지. DA까지 3개월 만에 엄청 빠른 거네요. 그게 잘한다는 인식이 생긴 거고 근데 이 세 번째 스펙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의 규모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장성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이번엔 규모까지 있는 기업을 찾는다고 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9.78대예요. 고모가에서 대략 2%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들어가더라도 지금은 뭐 바닥에 있는 거죠. 안 올라가더라도 뭐 잃을 건 없는 거고. 이 조스 머스탱은 스티커가 뭔가요? 이게 JWSM일 거예요.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니고 하지만 바닥에 있으니 그만큼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 그럼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섹터에서는 이스라엘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스펙이 좀 유명할 것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한 나라의 기업을 섹터로 구분한다? 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더라도 좀 특이해요.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좀 이미지가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1인당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을 보유한 국가예요. 그 수만 많은 게 아니라 1조 원 이상의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배출한 국가고 이 기업들은 자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20%밖에 안 돼요. 80%는 글로벌 시장, 미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해외 투자가들이 굉장히 주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스펙 상장의 특징을 보면 이런 신생 스타트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로 치면 굉장히 매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기업을 섹터로 뽑은 거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이스라엘 스펙을 좀 찾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한 3종목 정도 책에 녹여봤습니다. 근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단점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죠. 스펙으로 상장한 이스라엘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봤더니 아무래도 그 업체들은 그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있는 회사들이긴 하지만 미국 개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미국 기업도 아니고 이스라엘 기업이니까 좀 점수를 많이 안 주는 게 아닐까. 근데 시총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책에서도 종목을 쭉 설명을 다 해주셔서 직접 사서 보시면은 아 이런 종목들은 이런 파이프가 관여돼 있구나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스펙을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망 스펙을 고르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펙의 경영진을 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빌 레크만 아니면 뭐 손정희 회장 아니면은 뭐 글로벌 사모펀드가 만들기도 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만들기도 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을 보는 안목이 있고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협상력도 가지고 있고 돈을 벌어보신 분들이에요. 근데 있는 거는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투자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은 만드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펙 설립자들은 20%의 투자금을 내놓고 스펙이 합병 대상 기업을 찾지 못했을 때는 그 돈을 찾지 못한다. 상장 폐지되면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합병 대상 기업을 상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정희 회장의 1호 스펙이 SVFA예요. 1호 스펙인데 의미도 있고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장됐을 때 한 몇 개월 전에는 한 14불까지 올라갔어요. 합병 대상 찾지도 못했는데 막 올라간 거예요. 저는 안 샀죠. 40%가 오른 거죠. 사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한 9.7불? 9.8불 때 내려왔어요. 현재 네, 그럼 떨어질 때는 저는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하세요?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기회니까. 그때는 붐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열. 저는 심어놓은 거를 이익 실현 구간.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바라보는 그렇네요. 관점이. 근데 지금은 9.7, 9.8이니까 리스크는 없으니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죠. 1분기에 한참 스펙 정말 투기 열풍이 불었을 때는 지켜보셨다가 지금 이제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막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 전에 씨앗 심은 거를 수확을 한 거고 지금은 씨앗을 다시 심고 있는 거죠. 씨앗을 같이 심어야 되는 타이밍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사이클, 농사 짓는 것처럼 심고 기다리고 수확하고 또 그 돈으로 또 심고 그 1년에 이모작이 아니라 1년에 지금 12모작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기간은 달라요. 네. 경영진의 발화가 첫 번째라면 맞아요. 두 번째 유망 스펙 고르는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는 그 스펙의 과거 이력을 보는 거예요. 아, 스펙이 보통은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어서인가요? 맞아요. 한 번 내면은 재미가 있을 거잖아요. 돈을 벌었으니까. 그럼 그 스펙 회사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요. 어떤 기업들을 합병했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스타일이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또 들자면 이제 차마스 같은 경우 버진 갤럭틱도 했고 뭐 오픈도어도 했고 최근에 뭐 소파이도 했고 했는데 이제 IPOF 같은 경우는 기대감 안에 올려서 이익 실현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9.8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저는 다시 또 들어가죠. 정말 유명한 스펙들이 지금 다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스펙 이제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데 안 좋은 게 아니라
합병 기업을 안 찾았으니 10%에 있는 게 정상이 시장인 거고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안 좋다고 얘기하면 저는 많이 답답하고 서로가 다른 거니까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모아가는 거죠. 이게 관점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스펙 투자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원칙을 안 지켜서 손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로직이 분명하고 네. 주식 변동성, 주가가 오르는 구간들이 딱 그 이벤트들이 명확한 네. 게 사실 스펙이긴 하죠. 매도 시점도 명확하죠. 세 번째 유망 스펙을 고르는 방법은 뭘까요? ETF를 활용하는 거예요. SPCX ETF가 그렇죠. 뭘 담고 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정보력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순위를 보는 거예요. 보고 봤더니 갑자기 없던 스펙이 들어왔네. 근데 상위에 랭크됐네. 정보를 얻은 거예요. 비중이 올라가. 그러면 그거를 저는 샀죠. 따라 산다 일단은. 네, 그 스펙을 봤죠. 그리고 봤더니 괜찮아서 샀고. 근데 그게 뭐 어디랑 합병을 했냐면 루시더 모터스. 아, 루시드 모터스 저희가 1편에서 이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제2의 테슬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지금 이제 10개월 된 아가의 수준에 있는 그 회사. 네, 근데 그때는 소문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50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소문만으로. 고모가 10에서 $50까지. 그렇죠. 올라갔는데 저는 소문만으로 올라가는 건 비정상인 거니까 그 전에는 팔았죠. 아, 이익 실현했다가 다시 그럼 언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럼 아직 안 들어갔죠. 아직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고 이제 50불 그때 올라갔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니콜라의 반복인 거예요. 근데 이제 루시드 모터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날이다.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미리 팔았었고 지금은 만약에 3단계 웬만하면 안 들어가지만 제가 좀 좋아라 하는 종목이니 9월 1일 이후의 상황을 보면서 주식 상황도 봐야겠죠. 일반 주식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판단이 서면 들어갈 수도 있고. 저점 매수를 노리는 3단계 네, 투자법으로 분할로. 하시는. 네, 아니면 안전하게 원래 하던 대로 1, 2단계에서만 그 보호장치 하에서 절대 잃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국내에서 이 스펙, 특히 미국 스펙이라는 거는 거의 불모지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작년부터 정보와 자료를 공유를 하시면서 그 투자 저변이 늘어났어요. 일각에서는 특정 스펙의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 댓글에 좀 달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보다는 일단은 제가 공부하고 한 것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고, 그리고 일개 한국에 있는 유튜브가 그 거대한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을 움직인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반대로 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기죠.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펙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자금의 규모나 뉴스를 끌고 가는 주체가 기관에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거를 가만히만 있으면 그들만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개인들이 스펙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국의 공모시장에 참여하고 특히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공모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기회를 좀 노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기관처럼 우리도 미리 들어가서 안전하게 같이 돈을 벌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말씀해주신 이제 주요 스펙들의 티커가 머릿속에 막 맴돌면서 근데 저 항상 얘기하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우리 구독자분님께. 왜냐하면 전문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의 정보, 의견으로 봐주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그에 대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본인이 결정해서 받아들여야 배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안 그러면 남탓만 해요. 계속. 맞아요. 그럼 내게 하나도 되지 않아요. 네, 안 변해요. 맞아. 그건 돈을 벌거나 잃거나.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스펙 투자법을 기초부터 실전까지 2편에 걸쳐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신 이명진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 든든한 한 끼 되셨나요? 저는 내일 퇴근길 맛있는 한 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